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곧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6년의 전체 흐름, 인생에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들었던 일이 좋게 풀리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체 흐름을 짚고 넘어갈까요? 텐 오브 소드의 패스트, 프레젠트 앤 퓨처가 오라클 카드로 뜹니다. 지금 우리 1번 분들은 이미 오래 버텨온 방식이 한계에 닿아서 2026년에는 멈춤이 좀 필요해지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6년에는 멈추는 것이 필요해지는 한 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026년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이 의지 부족이 아니라 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피로가 누적이 되고 책임이 누적이 되고 미뤄두었던 감정이 누적이 되고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026년은 시작부터 가볍게 가자. 이게 아니라 이미 무게가 실린 채로 들어오는 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텐 오브 소드가 말하는 2026년의 공기. 이 카드는 타로에서 가장 솔직하고 냉정한 카드 중에 하나죠. 말을 예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픈 이유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버텨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에 체감되기 쉬운 그런 느낌을 설명드려보자면 기운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의욕이 뿅 이렇게 생기는 한 해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 원래 이렇게 힘들었나? 이런 생각들을 뒤늦게 자각하실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몰랐었던 피로가 멈추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확 드러날 것 같거든요. 괜찮은 척, 이 괜찮은 척이 더 이상 잘 안 될 겁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정지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에 가깝습니다. 오라클 카드에 패스트, 프레젠트 앤 퓨처가 붙은 이유도 이 오라클 카드가 붙었다라는 건 2026년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 전체를 정리하는 한 해일 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죠, 과거. 패스트. 예전 방식이 만든 누적. 과거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쓰던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지금은 버티면 일단은 해결되겠지. 바쁘니까 내 감정은 나중에 돌아보자. 이런 방식들이 그때는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6년에는 그 방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6년은 과거의 나, 이런 과거의 나를 쓰던 생존법을 졸업을 시켜야 된다. 졸업을 시키는 한 해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프레젠트, 현재죠, 현재. 2026년에 드는 생각과 어떤 기분의 결. 기분의 결이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예전에 하던 건데 왜 지금은 못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걸까? 혹은 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런 생각들이 자주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약해졌다기보다 너무 오래 강한 사람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반작용의 모습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텐 오브 소드는 이쯤 되면 원래 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신호를 크게 울리고 있거든요. 퓨처, 미래죠. 같은 방식으로 가면 반복, 구조를 바꾸면 어떤 새 판이 일어날 거다. 미래 파트가 중요한데요. 예전의 방식, 억지, 참기, 가한 책임감으로 간다면 똑같이 꺾일 겁니다. 정리하고 구조를 바꾸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습관을 끊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좋아질까요? 보다 구조를 바꾸면 좋아질 겁니다.에 더 가깝다는 거죠. 카드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경향들을 보면 오래 끌어온 관계나 일들이 자연스럽게 끝날 흐름이거든요. 연락이 뜸해지고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더는 예전처럼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나고 억지로 붙잡으면 더 피곤해지는 쪽으로 흐르기 쉬울 겁니다. 텐 오브 소드는 끝이 나쁜 사건이라기보다 끝을 인정하지 않아서 더 아픈 상황을 끊으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내가 대신 챙기던 것들, 내가 떠안던 것들, 사실은 내 일이 아닌데 내 책임이 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요. 26년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걸 계속했지? 이게 아니라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되는 해예요. 쉬어야 할 타이밍을 무시하면 몸이나 마음이 대신 멈출 수 있거든요.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한다거나 계속 미루고 싶은 마음들이 들 겁니다. 잠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잠이 깨고 소화나 두통, 긴장과도 같은 신호들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현실은 단순하죠. 쉬어야 하는데 안 쉬면 시스템이 강제 종료를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더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2026년 생각보다 단호해요. 애매하게 유지하던 것들이 버티지 못하고 드러나겠다. 목표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관계에서 내가 너무 틀어져 있거나 달아져 있거나 방향이 이미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해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2026년이 요구하는 핵심 성장이 뭐냐? 저스티스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성장. 착한 사람 말고 기준 있는 사람이 되자. 26년에 자주 겪게 될 상황들이요.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늘어난대요. 애매하게 넘기던 문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고 너가 결정해. 이런 말을 듣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대요. 저스티스가 말해주고 있는 건 이제 너의 선택에는 너의 이름을 붙여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결정하던 거 말고 생각하고 결정하기. 남이 좋아할 선택을 했다면 내가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하기. 미루는 거 안 되고요.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이게 보면 너무 냉정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애매하게 착한 건 26년에 제일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크게 좋을 일은 무엇인데요? 가장 크게 좋을 일, 26년에 가장 크게 좋을 일은 하이프리스트입니다. 이 카드 솔직하게 말하면 남들은 잘 모르는 좋은 일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냐면 갑자기 인생이 막 좋아지거나 화려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마음속에서 나 이런 거 싫어했구나. 이거 진짜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런 건 무서워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내면의 나침반이 생기는 변화거든요. 누가 해준 말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을 수도 있고요. 조용히 정보나 기회를 알게 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나만 알고 준비하는 계획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점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단점이 뭐냐면 이 좋은 일은 외로울 수 있어요. 다들 모르니까 혼자 끌고 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늘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항상 단점도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치만 확실하게 좋은 점은 맞을 겁니다. 우리 1번 분들에게요. 1번 분들에게 좋을 일은 확실할 겁니다. 자, 보면 인간관계나 인연, 학업과 진로 쪽에서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을까? 분야별로 조금 구분지어서 보면 8개의 소드. 이 카드의 핵심은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을 하래요. 26년에 사람 관계에서 느끼는 점은 누가 나를 묶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말하기 전에 눈치 보게 될 수 있고요. 괜히 말하면 분위기 깨질까봐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덜 말하게 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8개의 검이요. 실제로 묶은 사람은 없고 우리 1번 분들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학업과 진로에서 이것을 빗대어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 안 돼. 내가 하면 민폐일 거야.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기회를 늦출 거래요. 26년에 만나는 인연은 우리 1번 분들을 끌어주는 사람보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 사람일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체감하게 될 아주 크게 된, 감사하게 될 변화들이 무엇이냐? 2개의 완즈. 이 카드가 주는 느낌. 숨이 조금 트인다. 이거거든요. 어떤 변화냐면 선택지가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보여지실 수 있고요. 여기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향의 공부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어떤 1번 분들이 느끼기에 새로운 환경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보여지거든요. 다만 선택지가 생기면 고민도 같이 오겠죠. 그래도 그 고민은 1번 분들 성장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자, 그럼 26년을 잘 살기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의 슬로우 벗 스테디. 이 카드가 진짜 중요한데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멈추지만 말자.
2026년에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큰 목표보다 작은 루틴을 만드는 거, 의욕보다 습관을 만드는 거, 비교보다 누적.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 결과보다 과정을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했다, 나 참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조급해지면 2026년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해는요, 속도 내는 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은 버티던 삶을 정리하고 내 기준을 세우고 조용히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좋은 흐름이라고 하죠. 좋은 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번 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추가 카드를 조금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1번 분들이 2026년에 좋은 운을 놓치지 않게 가장 취해야 될 좋은 태도들은 무엇일까요? 자, 페이지 오브 잠깐만, 너무 많이 들었는데. 페이지 오브 펜타클에 나이트 오브 원즈. 지금의 나로도 시작해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하는 태도 같아요. 운이라는 게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붙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운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스스로 발목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1번 분들은 아마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던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이번에도 그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태도가 운을 가장 많이 놓치게 만들거든요. 전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전이랑 다를 거야, 별로일 거야, 별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전에 실패했으니까 이번도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전이랑 상황도 다르고 나도 그때랑은 달라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는 그냥 참고용일 뿐입니다. 예언서가 아니에요. 과거가 미래를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말고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래요. 기회가 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으로 흔들리기 쉽거든요. 하나는 너무 설레서 현실을 제대로 안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불안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근데 좋은 기운이라는 건요, 차분한 사람 옆에 오래 머무르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운을 가져갑니다. 지금 이 선택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완벽하지 않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내가 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침착함이라는 게 오늘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설명은 안 되지만 끌리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선택이 항상 논리적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이 난다든지, 남들은 다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관심이 가. 그런 것들. 이런 게 사실은 나한테 잘 맞는 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불안한 충동이나 갑작스러운 기분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계속 마음에 남는 그 느낌. 그 느낌은 1번 분들마다 다 다르게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순간에 운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 하지 말기.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번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조금 더 배우고 나서 할래.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고 나서 할래. 내가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할래. 이런 말들 자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10%만 먼저 해보는 것도 좋죠.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만 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운은 완성된 사람보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말씀드렸죠. 고민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선택 앞에서 오래 서 있는 타입 아니세요? 이게 맞는지를 너무 오래 생각하는 타입이라든지. 근데 대부분의 기회는 결단력 있는 사람 쪽으로 이동합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100%의 확신을 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그 대신 이거 나중에 후회는 안 할 것 같다.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선택을 바로 해주세요. 완벽한 선택보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작고 사소해 보여도 성실하게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운은 처음에 보통 작고 평범하고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기도 쉽죠. 이게 뭐 대수냐 이러면서요. 하지만 바로 이게 나중에 크게 자라나는 씨앗이 될 겁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남들 속도에 신경 쓰지 않는 거, 비교하지 않는 거, 대신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느리게 가는 사람이 오늘 오래 가질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잡는 건 특별한 재능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용기의 문제일 겁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의 메시지 하나를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x of Cup. Six of Cup이 나왔다. 2026년의 해답이 1번 분들은 새로 더하기가 아니라 원래 나로 돌아가서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Six of Cup은 보통 과거나 추억으로만 끝나는 카드가 아니라 과거에 남겨둔 감정과 관계, 나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단계, 그런 현재에 쓰는 카드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뜰 때는 2026년이 앞으로만 가면 오히려 막힐 거다. 달리기보다 되돌아보기에 더 가까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확장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체력, 마음이 먼저 꺾이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다시 붙잡을수록 길이 열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스 오브 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새로 뭔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원래의 나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어른이 되느라고 잊어버린 마음 하나만 되찾아도 2026년은 충분히 잘 갈 거래요.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과거에 힘이 되었던 감정들만 챙겨서 지금 현재로 돌아오라는 말이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은 우리 1번 분들 이미 한번 빛났고 그 빛의 레시피는 과거에 있다라는 것 같아요. 다만 과거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거의 순수함, 진심, 감각들을 현재로 가져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쵸. 식스 오브 컵이 순수함, 어떤 초심, 안전한 기억, 진짜 나였던 시절을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원래 나를 다시 믿는 용기를 가지시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분들 모든 건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파트가 한 파트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번 분들의 2026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곧 새해가 오죠. 2026년에는 어떠한 한 해를 보내게 될지,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어떻게 속이 빵 뚫리는 일로 변할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니까 이번 분들 2026년의 전체적인 기운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땅에 발을 단단하게 붙이고 기본기와 규칙과 건의라는 어떤 관문을 통과하면서 경쟁과 마찰 속에서도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안해서 움켜쥐는 습관들을 정리해야 결국 이번 분들 자리로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기운들, 이러한 메시지들이 읽혀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6년은 단순하게 좋은 해입니다. 아니면 힘든 해입니다. 이렇게 뭔가 나누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에너지가 섞인 해일 거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도전도 있고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안정감도 같이 오는 한 해일 겁니다. 확장은 분명하게 가능해요. 하지만 그 확장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싸움과 조율을 통해야만 그 싸움과 어떤 조율을 통과해야만 열리는 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각 카드들을 들어주시면 좋겠죠. 풀어드리는 것을 들어드리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인생의 기운을 살펴보면 페이지 오브 완즈 에다가 그라운딩이라는 오라클 카드가 들어옵니다. 2026년에 2번 분들의 전체 흐름은요. 새로운 불씨가 들어오는데 들떠서 뛰어다니면 들떠서 막 뛰면 넘어지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페이지 오브 완즈라는 카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카드는 타로에서 시작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실 수 있겠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새로운 목표가 눈에 들어오는 것도 포함입니다. 사람도 포함이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던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몸 속에서부터 쏟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2026년의 기본적인 에너지 톤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는 이번 분들 안에서 시작의 욕구가 확 올라오겠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그라운딩이 같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오라클 카드 그라운딩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 카드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라운딩이라는 오라클 카드는 말 그대로 땅에 발을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착지를 해야 된다. 현실 착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26년의 시작은 감으로 질러서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에 제대로 착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분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될 장면들이 하고 싶은 건 많아지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체력이 24시간이고 시간은 하루 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돈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선순위 싸움이 생길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새로운 공부도 시작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는데 실제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먼저 할까? 뭘 포기할까를 계속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흐트러지는 위험.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페이지 오브 완즈이기 때문에 약점은 산만함이에요. 산만함. 새로운 게 보이면 자꾸 거기로 시선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6년에 A를 시작했는데 B가 재밌어 보여서 A를 놔두고 B로 가고 B를 하다가 C가 더 좋아 보여서 또 옮기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스스로에 대한 열이 식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하면서 의욕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작게라도 루틴으로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라운딩이 있잖아요. 오라클 카드에 그라운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는 루틴을 그런 습관들을 루틴화한다면 루틴으로 만든다면 2026년 말에는 그게 꽤나 큰 불로 커져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나는 매일 30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나는 운동을 하겠다. 매일 한 장씩 글을 써 내려가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작게라도 땅에 발을 붙이고 계속 뭔가를 한다면 연말에 돌아봤을 때 와, 내가 이만큼을 해냈네?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026년의 방향성의 어떤 결론이 흥분이 아니라 실행으로 끌고 가는 해라는 거예요. 감정의 흥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해요. 화려한 시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시작이 이기는 해다.
지속 가능한 시작이 이기는 한 해일 겁니다. 2026년이 이번 분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성장이 히에로펀트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2026년 요구하는 성장은 내 마음대로 해서 시스템 안에서 결과를 내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건데요. 히에로펀트는 메이저 어떤 아르카나 5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타로에서 규칙과 자격, 시험, 인증, 멘토, 어떤 조직 과 전통적인 루트를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규칙적으로 히에로펀트가 의미하는 것들은 정해진 절차가 있고요.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건데요. 자격과 인증이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 공식적으로 뭔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하겠죠. 멘토와 어떤 건의. 선생님, 멘토, 상사, 전문가,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건의 있는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과 전통이 2026년에는 이번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거라고 하는데요. 회사나 학교, 단체 같은 조직들 있죠. 원래 이렇게 해왔던 방식들, 검증된 길, 이런 게 2026년에 이번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통과해야 하는 기준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나 학위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려면 포트폴리오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도 들어가려면 그 분야의 공식 루트를 따라가야 할 수 있잖아요. 협업을 해도 똑같죠. 누군가와 협업을 하려면 그 사람이나 조직의 규칙을 잘 따라야 하듯이. 26년에 이번 분들이 실제로 겪게 될 변화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자면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 쉬운 태도들이 보여지거든요. 태도의 변화죠.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해야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관둬야지. 에서 애프터로 보여지는 것들이 정해진 기준대로 하는 힘. 오늘 기분이 별로지만 해야 할 일은 내가 해내겠다.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능력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어떤 프로로서의 태도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선택 방식의 변화죠. 즉흥적인 선택에서 이거 재밌어 보이니까 해볼까? 혹은 이 사람 좋아 보이니까 믿어볼까? 에서 검증된 길, 검증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길로 간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을 했는지 통계를 내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력과 평판은 어떠했는지 이 방법이 검증된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방식을 바꿔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슨한 약속을 나는 항상 해왔어. 대충 이때쯤이 어떨까 싶어요. 라고 했다면 일단 시작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약속과 일정, 마감, 계약 같은 어른의 룰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흐름이다. 정확한 마감일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 계약서에 적힌 것에 정확하게 따르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한 해일 거래요. 히에로펀트가 뜨면 좋은 점도 많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거든요. 고집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고집. 히에로펀트가 규칙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맞아. 내 방식이 맞아.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융통성이 없는 고집으로 변질될 수가 있대요. 내가 맞아 대 상대가 맞아. 싸움은 2026년에 종종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대요. 이렇게 되면 진짜 피곤해지기도 하거든요. 에너지만 소모되고 결과는 나오지가 않죠. 2026년에 어떤 옳은 거보다 합의나 규칙이 이기는 한 해일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논리적으로 맞다 이런 거보다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 뭐였는지가 더 중요할 거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는 사장님 말이 더 센 거.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기준이 되죠. 교수님 기준이 더 중요한 거. 계약에서는 뭐가 돼요? 계약에서 적힌 답이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건의, 규칙 이러한 룰들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그것을 외쳐봤자 시스템과 규칙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대요. 자, 결국에는 우리 이번 분들이 성장하는 핵심은 자유롭게 해서 체계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감정적에서 원칙적으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혼자 했다. 혼자만의 방식이었다면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방식들, 이렇게 시스템화되는,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진짜 사회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뭔데요? 가장 크게 좋은 일, 5 오브 안즈입니다. 여기서부터 좋은 일,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성공은 오는데 편하게 오는 성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 오브 안즈가 뜬 이상 경쟁과 마찰, 조율, 실력 싸움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가장 크게 좋은 일에 이 카드가 떴다면 편안하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 편안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 분들이 싸워서 마찰에서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얻는 성과일 거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를 노릴 수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택되는 사람이 있고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의견도 안 맞고 방식도 달라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조율을 잘 해야 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맞춰야 되겠고요. 타협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분들 뜻대로만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 그 중에는 실력으로 싸워야 되는 순간들도 있겠죠. 실제 능력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제는 뭔가 말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증명을 해내야 된다. 이번 분들이 경험할 좋은 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경쟁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 분들 실력이 인정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명이 지원한 자리에 이번 분들이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경쟁이라든지 PT에서 선생님의 어떤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번 분들이 선택이 되는 거, 이번 분들이 주목을 받는 거, 여러 후보 중에서 이번 분들이 발탁이 되는 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자격을 얻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과정이 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평가받고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내 존재감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팀 프로젝트에서 이번 분들 의견이 채택될 수 있겠고요. 회의에서 선생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번 분들이 크게 인정받는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뭔가 복잡한 상황을 이번 분들이 정리해내서 신뢰를 얻는 것, 갈등 상황에서 이번 분들이 해결사가 되는 것도 포함이겠죠. 이런 것들도 좋은 일의 포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때로는 설득해야 되는 게 많은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이죠. 포지션이 확립이 되는 일이 많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체력 소모가 클 거예요. 맞죠? 5 오브 안즈는 싸움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뭔가 주먹 다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 체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조율하고 증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2026년에 좋은 일을 얻더라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건 회의 중에 한 말 때문에 오해받으실 수도 있고요. 태도가 오만해 보여서 미움을 받는 일, 구설수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경쟁자 생길 수 있고요. 시기와 질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성과를 냈어.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로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로또일 거다. 좋은 일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길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분들의 좋은 일은 서바이벌에 가깝습니다. 서바이벌 통과에 가까워 보인다. 그치만 위로가 될까요? 5 오브 안즈를 통과한 사람들은 실력이 이미 검증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법을 배워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야를 나눠서 볼까요? 인간관계, 인연이나 학업, 진로에서 어떤 보상들이 있을까? 9개의 컵입니다. 인연 쪽은 의외로 밝아요. 인연의 운이 좋다. 앞에서 히에로펀트, 파이브 오브 안즈와 같은 좀 빡센 카드들이 나왔는데 인연 쪽은 나인 오브 컵이네요. 이거 진짜 좋은 카드인데요. 나인 오브 컵은 타로에서 소원 성취, 만족스러운 거, 뭔가 행복한 거,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별명이 위시 카드거든요. 위시 카드. 그만큼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카드이기도 하죠. 근데 이 카드가 밝은 만큼 오해의 포인트도 같이 있는데요. 이번 분들에게 오는 인연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말의 공감을 굉장히 잘해줄 거고요. 이번 분들만의 장점을 잘 알아봐주고 이번 분들이 느끼기에도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인정도 잘해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겠다. 나 이거 해보고 싶어 하면 좋아.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번 분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 인연이 이번 분들에게 학업과 진로에도 도움을 주는 모습들도 그려지는데요. 직접적으로 자격과 정보를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핵심은 자존심, 자신감, 어떤 회복을 돕는 역할일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체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움들이요. 나인 오브 컵스는 만족감이 큰 카드라서 한편으로는 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는 유혹도 줄 수 있거든요. 좋은 인연이 생겼는데 그 편안함에 기대서 성장 타이밍을 놓치면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겠죠. 우리 이번 분들이 체감하게 될 감사한 변화는 4개의 펜타클일 겁니다. 감사한 변화로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행복보다 현실이 안정이 되는 변화가 클 것 같은데요. 돈과 시간, 생활의 리듬이 덜 흔들릴 수 있겠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저축, 장비, 자리, 어떤 고정된 수입들, 루틴화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요. 불안 때문에 흩어지던 마음들이 조금 단단해질 수 있겠다. 하지만 4개의 펜타클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양날의 검. 감사함이 안정으로 오지만 동시에 쪼들림, 방어하는 거, 집착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더 불안해서 못 쓰거나 사람에게 마음을 더 닫거나 2026년에 안정이 들어오는데 그 안정이 겁에서 나온 벽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죠. 2026년입니다. 잘 살기 위한 준비와 태도, 어떠한 태도가 있을까요? 퀸 오브 펜타클스의 어센션이라는 오라클 카드가 들어오죠. 조언 카드가 너무 정확해요. 결론은 화려한 성장이 아니라 생활을 잘 굴리는 사람이 결국 레벨업을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퀸 오브 펜타는 몸 관리, 루틴 같은 거, 정리정돈, 돈의 흐름, 일의 페이스, 작은 것들을 꾸준하게 돌보는 능력을 상징하죠. 감정이 흔들려도 내 일상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라클 카드의 어센션이다. 상승이지만 뜬구름이 아니라 누적된 상승일 거예요. 빨리 뛰는 사람보다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센 목표보다 지속 가능한 목표가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경고도 하나 보여지는데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면 시작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흥분만 한 상태로 달리면 중간에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퀸펜타의 방식,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매일 가능한 속도가 답일 겁니다. 2026년은 시작하고 기준을 통과하고 부딪혀서 실력을 만들고 만족을 얻되 불안으로 움켜쥐지 마시고 생활을 단단하게 굴리면 결국 상승, 어센션 하는 한 해일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번 분들의 2026년은 어떻게 바뀌는지, 속이 뻥 뚫리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텐 오브 소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임프레스. 그러니까 생각만 하던 걸 실제로 해보고 혼란을 겪고 결국 이게 내 길이구나 안정이 되는 해라고 했잖아요. 상반기 초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해보고 싶다가 행동으로 바뀌는 시기일 거예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길 수 있고요.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거, 직접 해보는 거, 결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하는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상반기의 특징은 뭐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겁내지 않는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추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반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기본이 아니라 생활로 고치는 단계들이 보여지거든요. 처음은 설레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에 루틴이라든지 생활, 체력적인 거, 현실 감각이 중요해질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버티면 진짜 실력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 관리를 다시 짜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이럴 때 하루 흐름을 좀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이건 계속하고 이건 버리자 이런 판단하는 것들 하루를 잘 보내는 게 목표가 되는 느낌입니다.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보여지고요. 자, 그럼 여름쯤으로 볼까요? 여름쯤에 어떤 느낌이냐면 저스티스에 사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비교나 경쟁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거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고요. 누군가와 의견을 충돌한다든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좀 헷갈리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겠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기에 스트레스는 실패 신호가 아니라 성장하는 신호이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자존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이 구간들을 지나면 생각이 단단해지고 말과 태도가 성숙해질 수가 있겠대요. 비교될 때마다 작년의 나랑만 비교하고요. 다른 사람과는 비교 금지. 감정이 격해질 땐 말을 줄여보라고 합니다. 가을쯤에 어떤 느낌이냐면 나 잘했네 라는 결과가 눈에 보일 거래요. 작든 크든 확실한 성취가 하나 있을 거고요. 남에게 자랑할 수 있거나 스스로 진짜 만족하는 결과들 있죠. 이런 결과들은 가을에 나올 수 있겠대요. 이때 느끼는 감정들은 허무함도 아닐 거고요. 과시도 아닐 거예요. 조용한 뿌듯함일 겁니다. 이 시기의 결과를 꼭 기록해 두래요. 사진이라든지 메모, 숫자로 되어 있는 성과 등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걸 꼭 메모해 두고 결과를 기록해 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연말쯤에 되면 불안함이 올라오겠죠. 불안함이 올라오는데 불안하지 말고 안정감으로 가자. 돈과 시간, 체력적인 부분들, 인간관계를 지키는 모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무리한 확장은 금지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모, 이런 것들, 소비가 줄어든다든지, 선택이 신중해진다든지, 이건 내 삶에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들을 구분을 잘 지을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안정되었다는 건 멈췄다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분들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실 것 같거든요. 감정관리도 잘해, 현실 감각도 있어, 책임질 수 있는 선택만 하는 이번 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겠죠. 어른스러워졌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26년에 속이 뻥 뚫릴 분야는 공통 조건 3가지가 맞는 분야일 거예요. 내 생각이나 경험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 배우는 구조가 있고 기준이 있는 거, 현실적으로 돈과 기술, 경험으로 남는 것일 겁니다. 콘텐츠도 여기에 포함이겠죠. 글과 영상, SNS 쪽에서 좋은 두각을 나타내실 수 있고요. 사람을 돕거나 가르치는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 부업이라든지 전문 기술이 세밀해지는 느낌이에요. 팀이나 공동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핵심이지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이번 분들의 2026년은 혼란스러웠다가 확신을 가졌다가 안정으로 변해가는 인생의 레벨업의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번 분들 2026년에 조언의 카드 한 장 뽑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의 메시지 나인 오브 펜타클입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짜 원하는 것만 곁에 둘 수 있대요. 자존감과 태도에 대한 카드죠.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이미 이뤄낸 걸 누리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애써 보이려는 태도보다 조용히 안정된 자신감이 이번 분들의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을 줄이고 결과를 보여줄수록 운이 따라오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들이지 마시고 내 평온을 지켜주는 사람만 남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보자라는 거죠.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줄지 않는 사람이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돈과 일에 관련돼서도 급하게 벌지 않아도 돼요. 이미 쌓아둔 것이 이번 분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무리한 확장보다 안정과 관리, 유지가 복을 부른다. 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입보다 기존 자원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가질 자격이 있는 이번 분들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누릴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인데 더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누리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 평온이 결국 가장 큰 성공이 될 겁니다. 자, 이번 분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카드의 메시지들은 풀어드렸는데요. 이번 분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곧 2026년이 다가옵니다. 한 해 내가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속 답답한 일들이 시원하게 뚫릴지 자세하게 한번 2026년의 전체를 훑고 지나가 봅시다. 자, 2026년 3번 분들의 2026년을 정리하자면 사람과 관계, 에너지를 다시 고르고 3번 분들을 소모시키는 흐름을 끊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겉으로만 보면 연애운도 좋아 보이고 사람운도 좋아 보이는 한 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카드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하게 사람 많이 만나고 잘 지내요 이게 아니라 관계 정리 그리고 내 기준에 대한 재설정이 핵심인 한 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2026년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괜찮은가를 기준으로 두는 한 해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인생의 기운을 살펴보자면 식스 오브 펜타클의 리트리트 이 두 장의 조합의 핵심은 주고받음이에요. 2026년이 주고받는 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한 해일 거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누군가가 3번 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보나 기회, 어떤 돈, 조언, 정서적인 지지와도 같은 것들이 계속 오고 가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데 싶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것 같은데요. 진짜 문제라는 게 계속 주기만 하면 버티기 힘든 한 해라고 했잖아요. 식스 오브 펜타클은 분명히 균형 잡힌 주고받음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지켜지죠. 특히 착한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기만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리트리트가 같이 나온 거죠. 오라클 카드 리트리트는 물러나라, 쉬어라, 거리를 두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현실에서는 사람 만나는 건 늘었는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다든지 연락은 많은데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든지 이 관계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하나? 이러한 의문들이 계속 들 수도 있고요. 약속 잡히는 건 많은데 정작 내 시간은 하나도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뿌듯하기도 한데 동시에 내 일은 언제 하지 싶기도 한 느낌이 들 겁니다. 2026년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혼자 쉬는 시간이 필수인 해인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번아웃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든지 이 예민함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든지 관계에 대한 짜증도 일어날 수 있겠죠. 왜 다들 나한테만 연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버티면 힘들고 선을 긋는 사람으로 살면 편해지는 한 해일 거거든요. 물론 선을 긋는다고 해서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오늘은 좀 힘들어서 다음에 만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정도는 내가 안 해줘도 괜찮아 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기대는 사람이면 이건 균형이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감각들 있죠. 그런 것들이 2026년에 꼭 필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번 분들에게 2026년이 요구하는 핵심 성장을 살펴보면 나인 오브 펜타클입니다. 이 카드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한 해일 거래요. 나인 오브 펜타클은 타로에서 굉장히 독립적인 안정감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삶이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하면 쟤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워. 이러한 감정들이 있었다면 2026년의 이후에는 안 맞으면 나도 안 만나면 되지. 내 기분이 불편하면 그게 신호야.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러한 느낌으로 변화하실 수 있겠다. 관계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억지로 맞추는 관계, 눈치 보며 버티는 관계,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관계들.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기준이 되는 관계들을 더 보실 거예요. 서로 편한 게 기본인 관계들 있죠.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구축이 될 겁니다. 생활 루틴이 안정화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3번 분들 페이스대로 사는 게 편해질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감정도, 돈도, 시간도 3번 분들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단점도 분명히 따라오겠죠. 사람을 쉽게 안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굳이 싶은 약속은 안 잡게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냈지가 안 통합니다. 기준이 올라서 타협이 잘 안 될 거예요. 기준이 올라서서 외로울 수도 있고요. 맞는 사람이 적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 근데 나쁜 게 아니죠. 대충인 관계를 못 견디게 되는 단계라는 건데 예전에는 그래도 친구니까 하고 넘어갔던 불편함을 이제는 못 참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 참으면 되지 했던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든지 혼자면 외로울 것 같아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안 만나도 스스로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인 오브 펜타가 주는 진짜 성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2026년에 3번 분들에게 가장 크게 좋은 일, 그러니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식스 오브 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화려한 성공은 아닐 수 있어요. 화려하게 성공해서 고층 빌딩을 산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마음이 풀리는 감정적인 순간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괜찮아졌구나 싶은 순간들이 온다.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형태를 살펴보면 예전에 친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반갑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한 그런 느낌. 근데 대화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서먹했었나 싶을 정도로 편안해질 수 있어요. 과거에 좋아했던 분야를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고요.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는데 바빠서 못했다면 다시 해보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읽었던 책도 포함이 되고요. 듣던 음악, 그러니까 취미를 다시 찾게 되실 수 있겠다. 그때 나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식스 오브 컵은 왜 그때 나는 저렇게 행동했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 그런 일들이 이해가 된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행동이 맞았구나 싶었던 순간들이 올 겁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수 있고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 그 사람도 힘들었던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든지.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있으실 수 있겠고, 그때 그 선택이 완전하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 있죠. 그만뒀던 게 후회됐는데 지금 보니 그게 맞는 타이밍이었어. 이런 부분들. 그런 모든 분류가 맞는, 그렇게 분류해보면 내가 어떤 배울 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식스 오브 컵이 추억을 보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추억 미화도 같이 올 수 있어요. 과거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자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 사람이 예전 그대로일 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만나면 이 사람이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면 그때 그대로일 거라는 그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대부분 그때의 기억이 보정이 되는 부분들도 큽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로 쓰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있죠. 이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달으시는 거죠.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던,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성숙도를 내가 가졌다는 거.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통찰까지 우리 3번 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야별로 볼게요. 인간관계라든지 인연, 학업이나 진로, 어떠한 보상들이 있을까?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건 2026년의 사람, 운, 기회의 운들이 속도가 진짜 빠를 거래요. 상황이 갑작스러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들,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학업과 진로 쪽에서는 갑자기 방향이 잡힐 수 있고요. 추천, 소개,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 보입니다. 타이밍만 잡으면 빠르게 진행되는 게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따르죠. 말이 빠르다라는 건 생각할 시간이 짧다라는 거겠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과부하 걸리지 않게 본인을 잘 케어하면서 사람도 잘 골라내면서 가셔야 되겠죠. 빠른 기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한 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3번 분들이 체감하게 될 감사한 변화는 투컵입니다. 이 카드가 예쁘죠. 감정적으로 가장 예쁜 카드입니다. 3번 분들이 감사하게 느낄 변화는 관계가 편안해진다라는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는 관계들, 나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 연애가 될 수 있겠고 친구, 동료,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 생기면 반대로 애매한 관계는 정리해야 균형이 맞겠죠. 좋은 관계는 선택이고 유지도 선택이니까요. 2026년을 잘 살기 위한 3번 분들만의 특별 준비와 태도, 파이브 오브 소드와 셀프 러브가 오라클 카드로 뜹니다. 26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하나 짚어드려 보자면 말로 다치는 관계 있죠? 말로 다치는 관계, 말꼬리 잡는 거, 은근한 비교, 자존심 싸움, 누가 맞는지, 누가 맞냐, 이게 맞냐 라고 가는 대화들 있죠. 이 카드의 특징은 이겨도 기분이 안 좋고 남는 게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셀프 러브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카드가 주는 조언이 굉장히 단순하죠. 굳이 싸움에 안 들어가도 된대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라. 2026년의 정답은 참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3번 분들 사랑과 기회는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다 받으면 지칠 수 있대요. 그래서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힘을 키우게 될 거고 그 힘이 커진다. 과거는 정리가 되고 마음은 회복이 되는 한 해일 겁니다. 진짜로 맞는 관계 있죠? 그 하나가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말로 싸우는 관계는 끊어야 편해진다. 2026년은 3번 분들에게 더 잘하려고 애쓰는 한 해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한 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추가 카드로 자세하게 봐야겠죠. 2026년이 3번 분들에게 어떻게 속 시원한 일들이 펼쳐질지. 자, 우리 3번 분들의 2026년은 어떠한 해인가요?
에이드 오브 원즈, 쓰리 오브 소드. 나를 깎아먹던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3번 분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 해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내가 더 참아야 하나? 내가 부족해서 이러는 건가? 왜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가능성들이 큽니다. 근데 2026년엔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리게 되는 한 해일 것 같은데요. 3번 분들의 자신 있죠. 자신에 대한 인식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라기보다는 환경인 것 같거든요. 환경보다 내 마음, 그쵸, 내 마음인 것 같아. 예전에 괜히 눈치 보시고 말 안 해도 되는 걸 설명하려고 하고 싫은데도 참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어떤 반응, 그 기분이 흔들렸다면, 그 반응 자체의 기분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이건 아닌데? 라고 느끼면서 그대로 멈추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랑 멀어질 수도 있고 예전만큼 친해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예전만큼의 우리가 사이가 아니구나. 예전만큼 친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슬프기보다는 되게 시원한 느낌일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이런 관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몸으로 느끼는 한 해일 거예요. 그리고 돈 쪽으로는요. 돈이나 성과에서 굉장히 공평해지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노력한 만큼 돌려받는 경험이 생길 확률이 높다. 열심히 한 게 인정을 받으시거나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혹은 내가 돕거나 보상, 결과, 성과가 눈에 보이거나 괜히 한 게 아니네, 나 이거 잘했네 싶은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조금씩 안정이 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갑자기 일이 빨라지는 시기들이 보여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있을 땐 진짜 조용한데 움직일 때는 진짜 빠른 속도감이 보여지거든요. 연락이 갑자기 오거나 결정해야 할 일들이 한 번에 몰리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3번 분들 앞에 툭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잡아보는 용기, 그거인 것 같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되어 있어도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감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기르셔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생각해볼까 하다가 놓치면 나중에 그때 할 걸이라고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편한 쪽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2026년에 만나는 3번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 게 3번 분들은 시험하지 않을 거고요. 밀당하지 않고 설명 안 해도 통하고 같이 있어도 에너지, 기빨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3번 분들만 더 애쓰던 관계,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존감 깎는 말, 내 자존감을 깎는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좋은 게 싸워서 크게 터지기보다는 굳이 안 만나도 되겠다 하고 3번 분들이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에 3번 분들에게 가장 속 시원한 순간들은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참은 거, 억울했던 거,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있죠?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이기거나 복수해서 오는 그런 쾌감들이 아니라요. 그 싸움 자체에서 내려오는 느낌이라 훨씬 편한 거죠. 그 이후로는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하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겁니다. 잠깐 멈추는 시간이 3번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쉬고 싶지? 왜 이렇게 혼자 있고 싶지? 이런 순간들이 올 수 있는데요. 이건 나태함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억지로 바쁘게 굴리기보다 내 자신을 굴리는 것보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한테 솔직해지고 진짜 원하는 거를 종이에 적어보면서 3번 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 이후의 흐름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더 이상 3번 분들을 깎지 않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3번 분들이 받을 몫을 받으면서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대박 사건이라는 건 외부에 있는 사건보다 내 삶이 안정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3번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의 메시지 한 가지를 뽑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런스, 절제죠, 절제.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어떤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3번 분들 너무 주지도 너무 참지도 말고 3번 분들에게 맞는 온도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3번 분들 중에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의 답은 어떤 극단이 아니라 조화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죠. 지혜. 3번 분들이 가지게 될 지혜를 조금 더 소망하시면서 3번 분들 2026년을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3번 분들에게 맞는 속도와 균형을 찾는 시간이라고 템퍼런스 카드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 3번 분들 2026년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 카드의 메시지들 다 풀어드렸습니다. 3번 분들에게 나왔던 이 카드의 메시지들은 다 풀어드렸던 것 같고요. 재미로 항상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의 파트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3번 풀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곧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6년 전체적인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답답했던 일들이 어떻게 잘 풀려나가는지 한번 자세하게 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2026년을 4번 분들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뛰고 싶은데 사람, 욕심, 불안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 한 해가 보여집니다. 2026년 전체적인 흐름이 보면 자유롭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들어와 계시고요. 근데 사람 문제, 선택 문제에서 헷갈리는 사건들이 있으실 것 같고 급해지고 뭔가 달리는데 중간에 또 지치고 마지막엔 뭔가 머리로 정리를 하면서 마음은 내려놓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런 카드들의 구조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이지만 2026년은 편해지는 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분들에게 편안한 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똑똑해지는 해는 맞습니다. 2026년의 4번 분들 편하게 잘 풀리는 한 해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는 한 해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4번 분들이 훨씬 단단해지고 똑똑해지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더 풀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라클 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와 도전, 새 출발, 다만 안전한 변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풀과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라클 카드로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2026년이 그냥 조금 바뀌는 한 해가 아니라 인생이 한번 크게 흔들리는 한 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변화가 외부에서 강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4번 분들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실 거고요. 예전에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싶은 순간들이 문득 자주 올 것 같고요. 불만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해질 것 같거든요.
환경이라든지 사람, 목표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커질 거라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고 싶다거나 사는 곳을 바꾸고 싶다거나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고 싶다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다거나 예전 같았으면 안 했을 그런 선택들 있죠.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나는 원래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냥 질러보고 싶어. 그냥 해보고 싶어. 위험할 수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 못 살겠어. 안전한 선택보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커질 거라는 거죠. 더 풀이 뭘 주는 카드냐면 자유죠. 자유와 용기와 시작을 주는 카드입니다.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패해도 괜찮아. 일단 해보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주는 카드. 근데 동시에 생각 없이 뛰어들면 실수도 같이 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풀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준비 없이 뛰어들 수 있어요. 위험을 너무 가볍게, 위험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볼 수 있어요. 될 거야 라는 낙관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붙어서 이 에너지가 증폭이 된 거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같이 나왔다는 건 2026년의 변화가 잠깐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뀌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변화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진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이 분야가 맞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구나와 같은 발견. 굉장히 값진 거죠. 그런 발견을 하실 수 있고 인간관계 쪽으로는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사람과는 나는 안 어울렸어 와 같은 판단들. 나한테 맞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구나 같은 기준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의 변화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가 맞습니다. 예전의 나랑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2026년에는 다른 4번 분들의 모습을 살게 되실 것 같아요. 도전의 해가 맞지만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면 상처도 큰 2026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한 해일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한 해이기도 하고요. 용기가 생기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수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충동적으로 경쟁도 가능하고요. 준비 없이 뛰어들다가 큰 후회하실 수도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2026년의 핵심은 변화는 좋은데 너무 성급하거나 급하게 하지 않기. 자, 그러면 이 2026년이라는 한 해가 4번 분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성장이 무엇일까요? 세븐 오브 소즈는 카드에서 세븐 오브 소즈는 전략과 계획, 신중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근데 동시에 뭘 또 가지고 있냐면 속임수, 의심, 확인을 해라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좋게 말씀드리면 전략,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조금 더 의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함을 줄이시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세븐 오브 소드가 나왔다는 건 사람 문제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배신감이 느낄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를 배우는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 나 이거 잘해, 이거 해줄 수 있어. 말만 많고 실제로는 안 하는 사람. 너 도와줄게 하고 나서 나중에 슬쩍 빠지는 사람. 나 진짜야, 진짜라니까? 강조하는데 진짜가 아닌 사람. 책임을 흐리는 사람.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내 잘못 아니야 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 오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4번 분들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을 애매하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는 결국 안 한다라는 뜻이죠.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안 올 수 있습니다. 아마 될 거야 라는 건 안 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 있죠. 애매한 거. 애매하게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네, 안 됩니다. 곁에 두지 마세요. 카드가 요구하는 변화는 다 믿고 가는 태도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다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믿고 기다려보자. 이거 안 된대요. 확인했어? 기록 남겼어? 중요한 약속은 문자로 남기시고요. 말로만 한 약속들은 다시 확인하는 습관들. 이거 맞죠? 확실하죠? 라고 체크하는 습관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말로만 구두로 설명하지 말고 뭔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톡, 문자, 이메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내가 그런 말 했어? 이걸 당하지 않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거. 이건 4번 분들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요. 착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쁜 거야. 한번 믿어보자. 다 믿어주는 게 좋은 거지. 의심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다면 2026년 이후에는 확인하는 건 필요한 거야. 기록을 남기는 건 나를 지키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황별로 어떤 느낌이냐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 갚지 않는다든지, 직장에서 내가 그거 해줄게 했던 일들을 안 해준다든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거 해줄게요 라고 했던 그 일들 결국 확인해보니까 안 해줬다든지, 연애에서 나 너한테 진심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확인하고 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크게 좋게 내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일은 무엇이 있냐? 나이트 오브 완즈입니다. 차분한 성공은 아닐 것 같죠? 아무래도 불이 붙는 어떤 갑자기도 여기에 딱 맞아요. 갑자기 불이 붙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나이트 오브 완즈는 타로 카드에서 열정과 행동, 어떤 속도를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2026년에 갑자기 기회가 찾아오거나 뭔가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갑자기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해볼래? 와 같은 제안들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겠고,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놓칠 것 같은 그런 말한 시간이 짧다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든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해야 된다든지, 도전과 이동, 새로운 프로젝트가 우리 4번 분들에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좋게 들어온 운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실 수 있고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이 경험들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자신감이 폭발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네.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쌓이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겪으면서 인생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가. 재밌으니까. 정체되어 있던 인생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4번 분들이 체감하실 겁니다. 내 인생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와 같은 기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나도 할 수 있네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정말 정말 귀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 나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을,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장점도 큰 만큼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체력 소모가 크실 것 같거든요. 너무 빠르게 달리시면 지칠 수 있어요. 열정만 믿고 가다가 번아웃 올 수 있겠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수 있을 만큼 열정을 태울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대신 체력 관리, 운동 틈틈이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실수가 보여지냐면 말과 행동 있죠? 말과 행동이 빨라져서 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했다가 후회하는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가 실수하는 경우, 급하게 하다가 놓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열정이 과하다 보면 주변과 충돌할 수 있죠. 나는 하고 싶은데 너는 왜 안 해? 왜 나만큼의 열정이 없는 거야?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와 같은 주변의 분들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4번 분들이 조금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나만큼의 열정이 없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4번 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확인 안 하던 그런 것들 없어야 돼요. 확인하고 덥석 시작하지 마시고 항상 확인해보고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피곤해지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나이트 오브 완즈가 주는 교훈은, 열정은 좋은데 확인은 하고 가자. 빠르게 가는 건 좋은데 쉬는 것도 필요해. 혼자 달리는 것도 좋지만 주변도 신경 써줘 라는 교훈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분야별로 일단 볼게요. 인간관계나 인연,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데빌이에요.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가 들려오죠. 너무 끌리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연결이죠.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재밌고 강하게 끌리는 사람, 근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집착과 비교, 압박 중에 하나가 생길 수 있을 만한 흐름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나와 잘 맞고 티키타카도 굉장히 훌륭하고 매력적이어서 끌리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연결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학업과 진로 쪽에서 보면 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들 수 있어요. 편한 길, 지름길에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성과 압박들을 받잖아요. 성과 압박을 막 받으면 4번 분들이 번아웃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빌이 나쁜 기회만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달콤한 선택일수록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4번 분들이 체감하게 될 감사한 변화의 메시지는 나인 오브 완즈입니다. 이 카드가 감사한 변화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2026년이 평탄하고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4번 분들이 그래도 나 여기까지 잘 버텼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질 수 있고요. 쉽게 포기 안 하게 된다든지 상처를 겪고도 다시 일어난다든지 이건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인생에서 훨씬 오래 쓰이는 힘이기도 하죠. 4번 분들 2026년을 잘 살기 위한 준비와 태도 어떤 태도를 갖추면 좋을까요? 킹 오브 소드의 forgiveness 이 해를 잘 넘기기 위한 핵심 태도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가볍게 나이트 오브 소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말해줬죠. 기준을 세워라. 말싸움 하지 말자. 사실로 판단하자. 그러니까 포기브니스. 과거의 실수인 것 같아요. 과거의 실수를 붙잡지 말라고. 사람에게 너무 오래 화내거나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용서하는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2026년은 4번 분들 붙잡는 사람이 손해고 정리하고 놓는 사람들 있죠. 정리하고 놓는 사람들이 이기는 한 해일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4번 분들을 보면 새 출발의 욕구는 강해요. 근데 사람과 선택에서 시험이 많아요. 급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끌리는 게 많을 텐데 그 끌리는 것 중에 독을 가지고 있는 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버틴 만큼 강해진다라는 거. 결국 4번 분들 이성 플러스 정리 플러스 용서가 답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번 분들의 2026년은 행복한 한 해일 겁니다 라기보다 인생의 레벨이 있죠. 인생의 레벨이 올라가는 한 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은 점을 좀 볼까요? 2026년에 확실하게 좋은 해, 확실하게 좋은 점, 확실하게 내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을까? 좋은, 속 시원한 사건들. 퀸 오브 소드.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더는 숨지 않고요. 참지 않고 나를 속이지 않는 해일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뭔가 상황을 계산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고 불편해도 이게 맞겠지 하면서 넘기셨다면 2026년엔 그런 태도가 더 이상 맞지가 않대요. 억지로 버티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요. 솔직해질수록 길이 열리는 한 해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포인트가 있다 했잖아요. 26년의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나 이제 이 방식으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게 진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생활 방식, 목표,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결심을 뭔가 하거나 예전에 상상도 안 했던 선택을 하거나 남들 눈에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택을 하고 나면 4번 분들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불안보다 후련함이 먼저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지고 움직이면 풀린다고 하거든요. 이 해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움직이면 풀리고 참으면 막힌다. 생각만 오래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겠고요. 결단을 내리면 일이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면 길이 생길 거래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도전적인 일, 단기간에 결과를 보는 일, 이런 것들이 4번 분들에게 잘 맞을 거예요. 반대로 조금 더 버텨볼까? 이 사람은 언젠가 변하겠지.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사람,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하나요? 사람 보는 눈이 4번 분들 확 달라질 거예요. 2026년에 신기하게 사람의 속마음이 잘 보이기 시작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랑 행동이 다른 사람들 있죠. 아, 이 사람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봐. 나를 이용하려는 기운들을 잘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느낌이 확 올 거예요. 그래서 괜히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선을 잘 긋고 말로 싸우기보다 판단으로 정리하는,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제일 속 시원한 변화가요. 끊고 싶었던 걸 드디어 끊어내시는 것 같거든요. 질질 끌던 관계들, 나를 힘들게 하던 습관들, 죄책감, 집착, 미련,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없어도 나 잘 사네? 나 되게 잘 살아가네? 이렇게 느끼고 툭 놓게 되는 흐름입니다. 참기만 하던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2026년에 실제로 여기까지만 할게.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이제 이렇게 안 할래. 이렇게 뭔가 단호한 말들. 말할 땐 떨리지만 말하고 나면 속이 확 뚫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묶인 감정에서 풀려나는 형태가 보여지거든요. 이거 되게 조용하고 중요한 변화기도 해요. 누군가를 굳이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과거의 나를 그래 나 참 잘 버텼다 하고 인정하게 되고 예전의 일들이 더 이상 현재를 흔들지 않을 겁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 집중한다 라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특히 잘 풀리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 것 같냐면 새 출발하는 거 있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리셋, 방향전환, 그러니까 도전적인 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까요? 창작이 될 수 있겠고 기획이 될 수 있겠고 표현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빠른 결정과 행동이 필요한 일이 굉장히 잘 풀릴 겁니다. 전략, 판단, 말, 협상 그런 것들 있죠. 중요한 분야, 그런 분야. 공통점이 뭐예요? 솔직한 선택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러한 영역에서 굉장히 잘 되실 것 같다. 2026년은 안전해서 잘 되는 한 해가 아니라 솔직해져서 잘 되는 한 해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용기를 내서 움직일수록 삶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의 메시지 한 가지 뽑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5 오브 소드. 뭔가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5 오브 소드. 이겨봤자 남는 게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싸움이실까? 4번 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겨도 마음이 다친다면 그건 이긴 게 아닐 거래요. 모든 싸움에 답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도 있대요. 이기려고 하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승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듯이 4번 분들에게 조언의 메시지로 5 오브 소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4번 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참아라, 양보해라가 아니라 이 싸움의 자체가 애초에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하려 하는 게 이미 손해다라는 구조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4번 분들에게 한 수 더가 아니라 발을 빼라. 보통 사람은 그럼 내가 더 잘 대응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카드는 정반대예요. 이길 수 있어도 그걸 선택하지 말라는 조언이거든요. 왜냐면 이기면 관계가 망가지고 저도 자존감이 깎이고 계속하면 감정만 소모될 거래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싸움판에서 내려오는 게 답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워서 얻는 것보다 빠져서 지키는 것이 더 큰 이득일 수 있다 라는 조언의 메시지까지 풀어드렸고요. 4번 분들에게 들어온 카드들의 메시지들은 다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4번 분들의 2026년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재미로, 항상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4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